2, 1, 큐. 안녕하세요. 주민들이 만드는 주민들의 방송 미추토크 두 번째 진행자 남희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요. 김재용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출연해주신 김재용 위원장님은 인권 변호사로도 유명하시고 남구뿐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위원장님 하시는 일을 우리 주민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인천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시고 남구 고문변호사 역임을 하셨고요. 지금은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와우, 이 대단한 분을 모셨네요, 저희가. 아니, 뭐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시니까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위원장님, 저도 남구 주민이지만요. 네.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민 참여 예산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남구 같은 경우 우리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청에서 주로 이제 예산 편성해서 그동안 해오고 또 의회에서 심의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건데 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각 그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이나 지역에서 살다 보면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또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안을 세워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자기가 예산까지 생각을 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반영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는 누구나 이 제안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지금 그 조금 더 설명하면 되겠죠. 그 구에서는 구위원이라고 한 100여 명 정도가 네.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위원회는 안에 분과가 한 5개 정도 나뉘어서 그 분과별로 이 심의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건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 남구가 21개 동이 있는데 그 21개 동에 각 동별로 이 주민 참여 예산 동위원회가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이제 위원들이 활동하면서 각자 이제 자기 동에 관련되는 뭐 이런 제안 사항이 있거나 또 건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또 평가도 하고 뭐 이런 제도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예. 설명을 들으니까 주민 참여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민 참여 예산이 벌써 시작한 지가 한 6년이 접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활성화가 아직 덜 된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설명해 드리면 지금 남구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2년씩 임기로 해서 3기가 들어가서 올해 6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위원으로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각 그 동별로도 그렇고 이게 홍보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르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 나하고 직접 관련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피부에 닿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나름대로 각 시도의 홍보 영상을 조사해서 가장 잘 되었다는 수원시 홍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가요.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제 뭔가요?
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주민이 직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쓰는 제도이고요. 그런 예산을 수원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 예산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렵지 않아요. 시 홈페이지에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어요. 또 시청 또 동사무소에서 직접 써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음 예산에 꼭 반영시키려면은 금년 6월 말까지 이 제안서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네, 자신이 속한 각 구별 지역위원회에서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각 지역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위원회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이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집행이 되는 거라면 그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주민들의 참여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고 쓸모없는 이 작은 땅이 있었어요. 애들이 놀 수도 없고 어떻게 또 뭐 만들 수도 없고 그러는 굉장히 그 아주 작은 땅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는 이쁜 화단과 조그만 나무들을 심어서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봤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다고 칭찬하고 막 그랬어요. 네, 중앙공원이 있어요. 산책로를 걸으면 약간 좀 심심하다고 할까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주민께서 산책로에 음악을 좀 깔아주시면 어떻겠냐는 그 제안을 하셨어요. 앰프도 설치하고 뭐 스피커도 설치하고 해서 음악을 좀 이렇게 틀어드렸거든요.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좀 이렇게 힐링도 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곽지대고 또 노인분들도 많이 살고 이 유해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유해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제 생각을 한 끝에 명화전 그 식물을 심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청려장이라는 지팡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식재하면서 그것도 효도를 만들고 또 생태 학습도 연결되고 또 그 지팡이를 받으신 노인들이 아주 좋아하시니까 효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뜸되는 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원 구석구석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네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뿌듯한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을을 아름답고 또 예쁘게 가꾸는 마을 디자이너 같아요. 네, 저도 예산하면 재미없고 딱딱하고 저랑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동네에 필요한 작은 것부터 얘기하는 게 참여 예산이더라고요. 주민 참여 예산에 참여하면서 중요하게 느낀 것이 민간 합동인데요. 담당 부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행정 처리 절차들을 주민들은 알게 되고 공무원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위원장님 설명과 홍보 영상을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아주 잘된 사례가 있을 법한데요. 위원장님 사례에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죠. 예, 작년에 2016년에 이제 참여예산 그 저희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그 보고회는 이제 작년 2016년에 있었던 우리 참여예산의 여러 사례 요 부분을 이제 보고하고 우수 사례도 이제 표창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우수 사례 2개를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숭이 이사동에 있는 주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원 내에 그 영산옥 2,000그루하고 철쭉 2,000그루를 작년에 이제 식재를 해서 꽃동산을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그걸 이제 제안을 해서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사실 예산은 4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2개 그 꽃을 심고 또 마을 주민들이 거기서 가꾸잖아요. 그렇게 해서 꽃동산을 만들고 꽃길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니까 근린공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변하는 마을 주변 환경이 변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럼 또 한 가지 예. 말씀 더 드릴까요? 그 작년에 이제 숭이동인데 마찬가지로 수봉공원 아시잖아요. 네. 수봉공원 거기 물놀이 그 부분에 어린이 어린이 물놀이장, 어린이 수영장. 물놀이장을 네. 개장을 했어요. 근데 이건 좀 금액이 좀 나가는데 전체 금액은 한 6억 정도 넘었는데요.
이제 대체로 이렇게 금액이 좀 큰 것도 우리가 채택이 되면 이 시비가 4억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구에서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6억 정도 들여서 사실 남구에 보면 물놀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수봉공원을 이용해서 그 거기를 물놀이장을 만드니까 애들이 참 좋아하고 뭐 이런 사례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수봉공원에 올라갔을 때 그 작년 여름에 그 수영장을 저도 보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숭이동의 꽃길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꾸준한 예.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난 15일 날 숭이 보건지소에서 있었던 1차 주민 참여 예산 확대 위원장 회의에 저희가 촬영을 갔다 왔어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제일 이렇게 앞서간 것은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의 경우인데 브라질이 처음 출발한 것은 예산은 없는데 쓸 데는 많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그러면 아예 주민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야 돈을 더 낭비 없이 잘 쓰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국가의 보조 사업이 올해는 20일 정도 땡겨서 6월 10일 여러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지역 위원장 및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려면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서 반영이 되게끔 해가지고 1인 2투표든지 3투표든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와가지고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아니면 여기 와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뭐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미리 저 지역에 가서 문의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지금 결정하느니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는 얘기죠? 사실은 총회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이거 왜 하니까 의견은 그런데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활성화가 됐어요. 두 가지예요. 다른 쪽을 좋아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자. 동의합니다. 일단 지역위원장님들하고 지역위원회와 구분과위원회하고 소통이 좀 부족합니다. 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려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좀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지역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 예산이 제도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하는 겁니다. 네, 열띤 토론이 있었고 서로 주민 참여 예산의 활성화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는 걸로 봤는데요. 이러한 확대 위원장 회의가 위원장님의 건의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 위원장 회의에 대한 의의랄까요?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번 있던 그 확대 우리 위원장 회의에는 사실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부위원장님 주재하에서 열띠게 한 걸 좀 보니까 참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참여 예산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은 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분과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동별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분과위원회가 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주도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 건의안은 지역에서 올라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좀 소통이 좀 더 필요하겠다. 특히 각 동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동 그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각 지역 동별의 그 위원장, 부위원장 이 확대 회의를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몇 번씩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이게 또 홍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홍보하고 참여하고 뭐 그런 자리로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좀 좋은 의의로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박우섭 청장님이 작년에 3기가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우리 남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청이나 구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주도하고 우리 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위원회로 이제 예산제로 가면 좋겠다. 뭐 저도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이런 지역위원장님들과 전체 구위원회의 활동, 이게 교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 잘 되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동해 위원들하고요, 또 구청의 그 분과위원들이 그러면 이게 좀 참여율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닐까 싶은 우려가 생기는데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상관없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각 회의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각 동별 위원회 위원장단과 그다음에 분과위원장단이 서로 미리 이렇게 협의하고 보다도 의견을 좀 잘 나누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위원회들의 지역이나 동해 위원들의 그 모임 이외에 그냥 예. 따로 또 가져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이제 큰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으시는 거라고 예.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논의하는 주된 점이 하나는 작년 10월 달에 주민총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예, 주민참여예산제의 안건을 놓고 주민들이 다 와서 거기에서 투표도 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주민총회를 한번 시행을 했는데 올해도 그걸 좀 했으면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럼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많은 참여율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하는 일이라던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떠한 일들을 해냈는지 결과물 같은 얘기, 좋은 사례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그 느낌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구위원이나 또 지역 동위원회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합니다. 이게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기로 가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언제든지 뭐 저희 위원회나 구청에 담당에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언제든지 찾겠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꼭 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구청 내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위원회 공간을 좀 하나 확보를 해보렵니다. 우리만은 아닌데 같이 공간을 좀 확보해서 누구나 와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좀 더 활발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간이 있다 하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